뭐라고 만든 건가? 지옥을 체험하고 싶은 자만 도전하세요.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뭐 어떤 음식이죠? 전 기자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 저는 대본에 눈치챘습니다. 일단 엄청 매울 것 같습니다. 또 그겁니까? 매운 거 너무 생각만 해도 좋아하잖아. 너무 좋아요. 또 맵부심이에요? 저처럼 매운맛에 진심인 맵부심 있는 사람들의 도전의식을 자극하는 이 음식. 바로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한 태국 멕시코 퓨전 레스토랑의 명물. 자,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지옥불 수프란 뜻의 인페르노 수프입니다. 시뻘건 거 봐라. 아니 시뻘건 것도 시뻘건 건데 되게 그 매우면 먹으면 아플 것 같은 그런 시뻘건색인데. 아니 태국에도 그 쥐똥고추 있고 멕시코에 하바네로 있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맵길래 저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대신 인페르노 수프의 레시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닭고기와 면, 마늘, 후추 등을 넣고요. 세계에서 맵기로 유명한 무려 12가지의 고추를 첨가. 어휴. 그리고 그중에서도 매운맛의 절정을 내는 것은 바로 청양고추보다 무려 200배나 맵다는 붓졸로키아입니다. 아유. 이렇게 매운 스프가 무려 1.4리터. 저 식당의 공기가 매워질 것 같은데요. 일단 눈물 흘리면서 먹어야죠. 네. 제가 예전에 방송 때문에 부트졸로키아를 정말로 진짜 먹어봤습니까? 그 나무 젓가락으로 살짝 찍어가지고 그거 나온 약간 오일 정도 혀로 댄 적이 있는데 뚫리는 줄 알았어. 뚫리는 줄 알았어. 아유, 엄살. 혀가 정말 혀 진짜 피어싱하는 거였어. 멕시코, 태국 음식들이 대체로 매콤하죠. 그래서 태국 출신 아내와 멕시코 출신 남편이 크로스! 강철혀 손님들도 혀를 내놓는 매콤 살벌한 맛으로 세계적으로 입소문이 단단히 났다고 합니다. 딱 한 숟가락을 맛보자마자 동공확장, 눈물 콧물바다에 기절초풍할 정도라고 합니다. 야, 저는 정말 도전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저 한 그릇 정도 먹을 것 같아. 진짜. 1.4kg? 먹지. 1.4kg 때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아니 워낙 매운 음식 좋아하시나? 난 너무 좋아하니까. 자, 이 레스토랑에서는 저처럼 매운맛에 진심인 사람들을 자극하며 인페르노 수프 챌린지를 기획. 30분 내에 완먹하는 사람에게는 상금을 내걸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2년 동안은 도전한 220여 명 모두 실패. 인페르노 수프는 한때 세계에서 정복되지 않은 음식 탑5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운 음식은 사실 건강에는 너무 자극적이니까. 맞아요. 장에는 그렇게 좋으니까 가끔 즐기시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스토랑 사장은요. 18세 이상 동행이 있는 사람만 챌린지에 참여.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동행이 이거 보니까 병원에 데려갈 사람 하나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해줘야 돼요. 술도 아니고 수프를 먹었는데 뭐 연령 제한이 있고 동행이 있어야 돼요. 이 라면은요, 그야말로 전 세계인들 입안에 불폭탄을 던진 매운 라면의 신세계입니다. 저 입술 뭐 립스틱 바른 거 아니죠? 에이, 대체 뭘 먹고 이래도 고통스러워하는 걸까요? 바로 S사의 불닭맛 라면. 자, 2012년 국내 이 불닭맛 라면이 처음 출시됐을 때 지나치게 매워서 아무나 먹을 수 없다라는 다소 비극적인 평을 받았다는데요. 그럴 만한 게 이 매운맛을 측정하는 국제 규격 스코빌 지수. 우리나라의 매운 시온 라면의 스코빌 지수가 약 2,700인데요. 이 불닭 라면은 무려 4,400선이라고. 오, 엄청나네. 이 라면 먹고 저는 지옥에 가겠습니다 하는 소수의 매운맛 마니아를 위한 틈새 시장용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자, 그런데 인기 너튜버였던 영국인 조 씨가 고국으로 돌아가 지인들과 런던의 불닭맛 라면 도전기 영상을 찍었는데요. 아, 그 아까운 걸 왜 뱉어? 아, 물 먹으려면. 불 났다고 좀 알려주는 거죠. 아, 우유 괜찮아요. 우유가 막 들이부어. 영상 속에서 외국인들이 난생 처음 겪어보는 극강의 매운맛에 눈물, 콧물 쫙 빼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히트를 치게 됩니다. 또 이후 이 마성의 매운맛 인기에 힘입어 치즈, 커리, 냉라면 버전 등 다양한 시리즈를 선보였고요. 2017년 초엔 붉은 닭의 해를 기념하며 핵을 붙여서 매운맛을 2배로 업시켜 한정판을 내놨는데 출시 2달 만에 800만 개 이상이 판매됐고요. 대박이다. 자, 그런데요. 매운맛 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펑펑
대륙의 기상, 바로 대륙의 매운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라면. 자, 바로 마라탕 라면을 추천했습니다. 이 마라탕은요, 중국의 사천 지역에서 서민들이 즐겨 먹던 요리인데요. 팔각, 정향, 회향 등 약 10가지 향신료에 소, 기름, 그리고 고춧가루와 두반장을 넣은 탕입니다. 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이 오묘한 맛의 매운 마라탕이 라면으로 나옵니다. 아, 궁금한데요? 저 매워요. 네. 이 마라탕 라면 한국에서도 상륙해서 인터넷에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매운 거 말고 이게 또 맞아요. 다른 차원의 매운 거죠. 다르죠. 마비시키는 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라면으로 재현한다고요. 마라탕 라면 궁금하십니까? 네. 그래 제가 직접 이 자리에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아, 마라탕을 일단 저희가 오늘 이렇게 포크를 이렇게 꼽아놔요. 중국에서 보면. 그러니까 중국 컵라면 안에는 이런 포크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정말 과감하게 톡 해서 꽂아주시면 어우 냄새 어우 냄새 아, 냄새가 일단 마비를 시키네요. 아우, 냄새 제대로네. 또 힘이 파는 거 아니야? 매운데? 그래요? 아, 진짜? 향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난 진짜 매울 것 같은데. 완전 매워 보이는데. 너무 마비되지도 않고 너무 맵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 느낌만 주는 거야. 별로 안 맵죠? 약간 자극적인 그 마라탕집 그 마라맛이다. 그러면 이러면 안 돼. 이거야 그때. 번호 봐, 이거 장난 안 하지. 오, 저 화자가 나오는 거. 쭉쭉 오, 봐, 씨. 쭉쭉. 그걸 다 마셔? 괜찮아요? 폴짝폴짝 뛰어. 아니, 우유. 우유 갖다 드려? 지난달을 참여하며. 맵덕후라면 이 대회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중국의 고추 먹기 대회입니다. 와 완전 산더미네. 우리나라의 고추 아가씨 선발대회처럼요. 중국 후난성 닝샹시에서 고추 홍보를 위해 라자오제 축제가 열리는데요. 축제 기간에 개최되는 라자오제 매운 고추 먹기 대회입니다. 길이 30m에 폭 15m 대형 수영장 안에 약 3톤의 고추를 띄워놓습니다. 이 대회장 안에서 50개의 고추가 담긴 쟁반을 제일 먼저 비운 사람이 우승을 차지하는 대회입니다. 2018년에는 중국 후난성 닝샹시 시민인 탕슈아이후이가 고추 50개를 1분 8초 만에 먹어치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1분 안에 50개면은 거의 1점 몇 초 만에 먹는데 그 별로 안 매운 거예요, 그러면? 와, 저는 매운 고추면요. 1분 안에 한 개 먹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대회 참가한 사람 중 일부는 고추 한 개도 다 못 먹고 도전 포기를 외치고요. 그 이유는 이 대회 참가자들이 먹은 고추가 중국 고추인 차오텐자오라는 고추인데요. 엄청 매운 고추라고 합니다. 딱 봐도 매워. 매워 보여. 이 차오텐자오가 얼마나 맵냐면 무려 5만 스코빌. 국내 청양고추가 12,000 스코빌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양고추보다 무려 4배 이상 더 매운 것이죠. 그걸 50개를 먹는다고? 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대회는 매년 7월 한여름, 그것도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에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갑니까? 이열치열. 그렇죠. 땀을 쫙 빼죠. 땀은 많이 나오겠다. 자, 이 대회뿐 아니라 중국에서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곧잘 먹기로 유명한 스촨성, 도이저우성, 장시성의 지방에서도 다양한 고추 먹기 대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쉽게 고추만 먹게 두질 않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을 맞으며 고추 먹기, 섭씨 72도가 웃도는 뜨거운 온천에서 고추 먹기 대회 등 다양한 컨셉의 고추 먹기 대회가 있다고 하니 취향대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겠죠. 매운 고추 먹는 것도 힘든데 여러모로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한국인의 맵부심을 잘 끄는 중국의 매운 고추 먹기 대회. 하지만
지나치게 매운 음식은 위장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난 청양고추도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좀 맵나 보다. 뜨거워서 그래, 뜨거워서. 불닭발, 불족발, 불닭 라면 등 이 매운맛으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가슴속에 이 매울 신자를 품고 사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맵부심 뿜뿜한 우리 정 기자님 같은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자존심을 걸고 도전해야 할 매운 음식 양대 산맥을 지금 여기 준비해 봤습니다. 오케이. 들어와. 저희가 오늘 도전해볼 음식은요. 미국 CNB에서 선정한 한국의 매운맛 1위와 2위. 지옥에서 돈가스 짬뽕입니다. 제가 뒤진 B 돈가스는 정말 아, 그 돈가스 진짜 맵다면서요? 아 그거는 못 먹어. 아, 나 지금 벌써 아파. 아, 이 돈가스 세요. 어우, 색 빛깔 봐. 저게 무슨 돈가스야. 아우. 벌써 매운 냄새나. 자, 매운맛 도장 깨기 끝판왕. 그야말로 1, 2위를 다투는 이 두 음식의 화끈한 맛의 비밀은요. 청양고추보다 100배 맵다는 인도의 부트졸로키아 고추입니다. 자, 그래서 두 음식 다 우유와 위장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그야말로 우유를 사오지 않으면 도전조차 불가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도전한 자에게 주어지는 명예. 돈가스를 20분 안에 다 먹으면 공짜고요. 이 사진과 함께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는데요. 약 15년간 하루에 평균 10명 정도가 한국인이라면 이 정도의 기본이지 이렇게 호기롭게 도전을 했다가 지금까지 200명 정도만 도전에 성공. 자, 작년에는 단 10명만이 도전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운 짬뽕 역시 작년에 단 7명이 완뽕에 성공하고 4명이 도전 중 기절. 이제 우유 드셔야 됩니다. 네, 큰일 나요. 저는 지금 이제 벌써 열었네요. 저는 코팅하고 있어요. 이걸로 코팅을 하신 다음에 참고로 짬뽕은 면을 먼저 드시고요. 채소와 국물을 나중에 먹어야 그나마 좀 덜 맵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 난 너무 무섭다, 지금. 아. 에이, 지금 야,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와, 진짜 맵다. 이걸 그렇게 먹는다고? 와, 나보단 형이 낫네. 와, 그러면 모르겠어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돈가스로 한번 넘어갑시다. 입안에 어디가 혀가 닿아도 아파. 아, 저걸 썬다고? 아, 근데 이거는 나도 쉽지 않아. 괜찮을까? 아니, 이거 조심해. 먹지 마. 함부로 먹지 마. 고기 좋은 거 썼다. 고기 좋은 거 썼어. 아우, 저 땀나는 거 봐. 찜질방 갔다 왔어? 모공이 열려. 아우. 근데 최대한, 뭐야. 아우. 어우, 좋아. 옆에서 어우. 이걸 드리킹하고 아, 앉아있어. 진국이네. 해산물 육수가 아주 잘 우러났어요. 이게 지금 식도까지 불타올라. 자, 재밌는 게요. 정작 맵부심 자랑하는 한국인들을 울게 한 이 두 사장님들조차 전 매운 거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이건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아유, 국물 완뽕하지 마세요. 아이, 면만 먹어요, 면만. 자, 라고 말하실 정도라고 하는데요. 근데 나 진짜 내가 차라리 123층을 올라갈게. 진짜 아닌 것 같다. 자, 지난해 8월에 출시된 이후 판매량 100만 개 돌파, 또 출시 약 1년 만에 매출 50억 원을 돌파한 라면이 있습니다. 바로 라면계 에르메비라고 불리는 랍스터 맛 라면입니다. 랍스터를 넣는다고? 이게 상품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랍스터 살이 통째로 들어가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
자, 그런데요. 수프 자체의 랍스터살을 곱게 갈아서 만든 분말이 실제로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있긴 있네. 레스토랑이나 바닷가에서 먹던 고급진 랍스터의 맛이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해물탕에 라면살에 넣은 느낌이에요. 아, 맛있겠다. 자, 이렇게 리얼 랍스터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다고 하고요. 면도 100% 우리 밀과 감자로 만들어진 감자면입니다. 오. 자, 두 분 감자면 드셔보셨나요? 아, 먹어봤죠. 감자면이 좀 더 쫄깃쫄깃하지 않나요? 쫀득하죠. 네. 그렇죠. 전분이 이제 함유량이 전분기가 많으니까. 있어서. 자, 그런데 그냥 먹어도 명품 라면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지만 이 랍스터맛 라면을 더 맛있게 먹는 꿀팁 하나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맛살입니다. 맛살 좋지. 자, 시중에 파는 맛살 제품을 찢어가지고 쭉쭉 라면을 끓일 때 쏙 넣어주면 어. 진짜 정말로 마치 랍스터살을 먹는 듯 풍미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맛살을 찢어 넣는다는 거. 랍스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네. 순간 착각하는 거죠. 향도 나는 데다가. 그렇죠. 네, 맛살을 그냥 랍스터로 변신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랍스터맛 라면의 성공에 힘입어 또 명품 라면 제2탄 갈비맛 비빔라면을 선보였습니다. 내가 몰랐던 게 있었어. 양념 돼지 갈비살을 통째로 갈아 만든 소스와 고기 뜯는 맛을 위해 건더기 수프에 갈비살, 그리고 여기에 쫄깃한 감자면을 넣고요. 그리고 야무지게 촉촉 비벼주면 정말로 양념갈비 냄새가 그윽한 갈비맛 비빔라면이 완성되는데요. 이게 또 너무 맛있어가지고 몇 젓가락의 개눈 감추도 그냥 사라져도요 슬퍼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라면 갈비를 구워 먹다가 소스가 자작하게 나면 거기에 밥 볶아 먹는 경우가 있고요. 그 맛인가 보다. 네, 그 맛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스가 조금 남았을 때 밥 넣고 또 참기름, 옆방울 톡 그렇게 살짝 넣어주고 김가루를 밥 위에 살살살 뿌려주고 나서 그 야무지게 비벼주면 진짜 세상 맛있는 양념갈비 볶음밥까지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이거 되게 상상이 된다, 맛이. 대만 여행을 떠나면 꼭 겟해야 되는 쇼핑템이자 대만 먹힌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라면. 바로 대만의 인스턴트 우육면인 만삐라면. 우육면은 소고기와 사골로 우려낸 육수에 면을 넣고 끓인 요리인데요. 대만이나 중국, 홍콩 등의 중화권 나라의 길거리나 음식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중화권 대표 음식입니다. 대만 현지에서 이 만삐라면은 고급 오브 고급 라면으로요. 보통 대만 현지에서 저렴한 라면이 약 800원 정도라면 이 만삐라면은 그 2배가 넘는 2,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네. 그러면 이 만삐라면이 왜 고급 라면이냐? 일단 라면을 개봉하면 우리나라 칼국수면과 비슷한 널쩍하고 굵은 면발과 함께 스프가 무려 3개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럼 어떤 종류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하나는 가루 스프, 또 하나는 액상 스프, 마지막 스프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뭐죠? 바로 우육 스프입니다. 건더기 스프들이 두툼하고 큼직한 진짜 레알 소고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거 중화권에 가면 시키면 나와 있는 그 약간 네네네. 소고기 익힌 거 그건데? 위에 보니까? 얹어주는, 고명을 네. 얹어주는. 고명인데? 그게 그게 봉지 정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 저거는 정말 고퀄인데? 고퀄이죠.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우육면 특유의 소고기 맛이 진한 국물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지금 TV 보시는 분들 침 넘어가시죠? 어우, 맛있다, 진짜. 참고로 이 우육면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 맵고 얼큰한 맛을 좋아하는 한국인 입맛에는요. 매운 칠리 맛을 추천합니다. 야, 대박. 저는 뭐 100% 칠리 맛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칠리 맛이 또 땡기네요. 그리고 해외 출장 갔을 때 어디든 약간 그 전날에 호텔에서 뭐 동료들이랑 술 한잔 했을 때 해장에 기가 막히죠. 해상 대박이죠. 딱 확 나지. 네. 해장하려고 먹었다가 한 잔 더 하게 돼요. 이 히트라면의 근원은 바로 말레이시아 북서부 지역인 페낭인데요. 참고로 페낭은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문화가 한데 섞여 발전한 다문화 도시로요. 음식이 이국적이고 맛있기로 유명한 맛의 도시입니다. 특히 페낭의 요리 중에서 카레에 국수를 말아먹는 카레 누들이 유명합니다. 아, 먹어보셨습니까? 저 보고 왔어요. 그래요? 네. 좋습니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그런데 페낭 출신의 사업가 토마스 탕 씨는요. 사업을 구상하던 중 이 카레 누들을 어디서든 쉽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으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 개발 끝에 2013년 M사 페낭 화이트 카레 누들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시 후 모든 슈퍼마트마다 품절 사태가 벌어져서 해외에서도 입소문이 나서 말레이시아를 찾은 여행객들도 이 라면이 보이는 족족이 쓸어갔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페낭 주지사가 직접 이 라면 공장을 찾아서 격려할 정도로 그 인기는 가히 신드롬급이었다고 합니다. 초대박이 났구나. 네. 여기에 2,500여 종의 라면을 맛보고 그 평가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세계적인 라면 평론가 한스 리네 씨. 뭐 여러분들 기사에도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있어. 있어요. 예, 있어요. 이 한스 리네 씨가요, 이 페낭 화이트 카레 누들에 5점 만점에 5점을 주면서 이 라면 맛을 인증해주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그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세계 청년들하고 함께하는 방송에서 그 말레이시아 대표가 나와서 끓여줬어요. 아, 이걸요? 네, 그걸 먹어봤는데 정말 걸신 들린 사람처럼. 들어요. 아, 정말. 야, 뭐 대체 얼마나 맛있기에 말레이시아를 넘어서 초딩 입맛 전기자까지 사로잡은 건지 궁금하시죠? 우선 강황, 고추, 새우, 페이스트 등 무려 30여 가지의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페낭 카레의 깊은 맛을 살렸고요. 여기에 신의 한 수, 카레에 크림과 코코넛 밀크를 넣어서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한 맛을 더해줬는데요. 빨갛고 매콤한 카레에 크림과 코코넛 밀크를 넣은 거라 1도 느끼하지 않고요. 맵고 단맛의 조화가 나도 모르게 계속 후루룩하게 만드는 중독성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Penang, White Curry, Jinghoria. 부드러운 면발을 후루룩 흡입하고 따뜻한 국물까지 들이키고 나면 배가 든든해지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잠시 금세 배가 꺼지는 국수에 배신감 느낀 적 있으시죠? 제가 또 베트남 왕자의 쌀국수 마니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국수에 대한 선입견을 확실하게 날려줄 대왕 쌀국수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쌀국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베트남도 아닌 미국 시애틀의 자리를 딱 잡아서 푸짐한 양과 마성의 맛으로 미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일단 그야말로 초초초 슈퍼 사이즈. 보기만 해도 든든해지는 비주얼부터 감상하시죠. 세수대 아니에요? 저게 1인분이에요? 저거 목욕도 하겠는데 저 정도는 반신욕 정도는 하겠는데? 근데 면이 금방 꺼지기 때문에 저 정도 먹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꺼져도 들어가냐고 저게. 아니 저러면 안 꺼져요. 그러니까 먹다 꺼지는데도 계속 넣고 꺼지는 있겠다. 걸 뭐 너의 메워줘야지. 양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요. 아주 내용물도 알차디 알찬데요. 보통 쌀국수 주문하면 얇디 얇은 슬라이스 고기 두세 장 얹은 게 다지 않습니까? 그게 짜증나. 그러나 이 쌀국수는 다릅니다. 면이 자그마치 1.4kg. 고명으로 얻는 고기 역시 1.4kg. 그야말로 고기 반, 국수 반, 1대1 비율. 이것은 고기국수인가, 국수고기인가. 거기에 육수만 약 3리터로. 전날 음주한 분들 국물 리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쭉 들이켜서 속이 스르르 풀리며 마법같이 리셋. 고기만 지금 몇 인분입니까? 보통 고깃집 가면 200g에 1인분인데 7인분 아니야, 고기만. 저거는 다음날 아침에 배가 꺼지겠네요. 근데 이제 보통 쌀국수에 고수향 즐기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네. 고수는 뭐 한 아름드리 뽑아와야겠는데. 저기는 이제 한 단, 고수 한 단을 넣어야 아, 고수향 좀 나네. 국물에서. 이 쌀국수에는 고기만큼이나 듬뿍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바로 시간과 정성. 진득하고 깊은 맛의 육수를 뽑는 과정부터 대왕 쌀국수가 완성되기까지의 소요 시간이 자그마치 18시간. 아 맛있겠다. 그래서 맛보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하루 전에 미리 주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골이네 사골. 근데 궁금합니다. 이것도 역시 약간 챌린지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전 세계 면생면사들을 위한 챌린지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90분 제한 시간 안에 육수까지 원샷하면 $100, 한화로 약 1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실패 시 $60, 한화로 약 7만 원의 쌀국수 값을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약 230명이 도전.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단 8명에 불과하다고 이름 하는데요. 올리고 싶다. 그중에 1등은 11분 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분이야? 야, 맨 우측 분 진짜 장난 아닌데요? 안 씹었어. 안 씹었어. 고개를 들질 않아. 안 씹잖아. 여유도 부리는데. 우측에, 맨 우측에 계신 분은 진심이야. 내가 보니까. 맨 왼쪽 분 베트남 사람 아니에요? 맨 왼쪽 분이요? 맨 왼쪽 분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앞접시가 아니라 앞접시를 대접으로. 흔적으로. 네 번째가 이길 것 같아요. 맨 끝에 있는 사람 오른쪽.
의외로 맨 왼쪽 분 아닐까? 대접 쓰신 분. 먹었어. 끝났어? 먹었어! 저거 다 먹었어? 우와! 진짜? 하나도 안 남았어. 압도적인 비결이야. 박수 치는 여자분 질렸어요. 예전에는 특별한 날 그리고 이사하는 날 많이 먹었던 국민 대표 배달 음식 짜장면. 짜장면. 뭐 두 기자님은 짜장면 시켜 드실 때 뭐 요구사항 있습니까? 곱빼기 뭐 아니면 일반? 아이, 무조건 곱빼기지. 아 그래요? 보통 누구 코에 붙여요? 넉넉하게 드시는 분들은 곱빼기를 드시거나 아니면 탕수육과 같은 요리류를 하나 더 시켜서 함께 드시곤 할 텐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 중식당 프랜차이즈에서 판매 중인 이 짜장면은요. 여기 몬스터 하나 주세요. 초특대 사이즈의 짜장면이 있습니다.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다. 시꺼먼 거. 양이, 아, 이건 면이 너무 많아. 와, 일단 지름이 엄청 차이 나네. 그렇습니다. 보통 짜장면 한 그릇에 들어가는 면발이 약 300g인데 이 몬스터 짜장면의 면발의 무게는 약 1.8kg. 아우. 무려 6인분 분량 짜장면에 들어가는 고기나 뭐 양파도 6배, 면발에 소스 무게까지 더하면 총 4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 너무 배부르겠다. 그건 어떤 짜장면에 대한 한을 확 풀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네, 이번 음식은 유명 먹방 너튜버들의 도전 의지를 뿜뿜 불태우게 한 스페셜 메뉴인데요. 바로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국수 맛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기 국수입니다. 대구에 고기국수가 유명한가? 제주도인데. 아니 그게 유명한지도 잘 모르겠지만 저게 이렇게 못 먹을 만한 건지는 더 모르겠는데요. 저거 뭐 우리 지금 챌린지에서 저거 성공했죠? 그럼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 꽉명수 한 10통 주세요. 자, 보통 고기국수 하면은 제주를 떠올리시는데 이곳의 고기국수는 제주도의 고기국수와는 또 다른 매력을 자랑하는데요. 사장님이 1년 넘게 연구한 끝에 탄생한 특급 레시피. 자, 시원하고 깊은 맛이 특징인 해물 육수에 기름기 쫙 뺀 삼겹살이 퐁당, 생면 위에 고기와 아삭한 숙주를 함께 왕 하기 전에 개운함 한 스푼, 또 감칠맛 한 스푼을 더해줄 숙성 매운 김치까지 염염염 해야 퍼펙트. 세상에 둘도 없는 고기국수입니다. 아, 맛있네. 이 고기국수의 인기에 힘입어 나만 알고 싶은 맛집에서 입소문 타고 일대를 평정한 맛집으로 등극했습니다. 야, 고기국수 사실 이게 제주에서만 먹고 거의 다른 지역에서 거의 안 먹거든요. 근데 저게 제주 느낌이 아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위에 뭘 되게 많이 뿌렸어. 국물이 맑게. 그러니까 제주도 아. 약간 걸쭉하거든요. 스파게티 하면 이탈리아지만 토마토 소스에 퐁당한 육즙 팡팡 미트볼 스파게티의 원조는 미국이죠. 그렇죠. 그래서인지 미국인들은 매년 3월 9일을 미트볼의 날로 정해서 기념할 정도로 미트볼 사랑이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이날만 되면 특히 핫해지는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에 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요. 미트볼을 딱 한 알만 주는데 전혀 서운하지 않을 양이라는 겁니다. 미트볼 또 머리 크기만 한 거 아니야? 하지 마. 약 3.2kg의 거대한 양을 자랑하는 이 스파게티에 들어가는 미트볼 무게만 약 2kg. 햄버거 16개에 들어가는 패티 양과 비슷한데요. 아, 진짜 머리통만 하네. 아. 이 월드 클래스급 미트볼 스파게티는 챌린지용으로 1인분이 맞습니다. 가격은 49.99달러. 한화 약 58,000원. 앉은 자리에서 1시간 안에 다 먹어야 성공. 17년 전 새로운 주인이 인수하면서 손님들과의 소통을 위해 재미로 시작한 이 챌린지는 실제로 나 걸음마하면서부터 이 미트볼 먹기 시작한 사람이야. 나의 소울푸드 미트볼 내가 다 먹어줄게. 이 챌린지에 성공한 사람은 그 기록이 놀랍게도 21분 컷이라고 합니다. 21분 존경스럽다. 야, 그것도 퍼먹는 잘 퍼먹는. 비빔밥처럼 먹는데. 아우, 대단하다. 미트볼 하나만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스파게티 면을 다 먹었네. 맛은 어때요? 괜찮아요? 아, 그럼요. 원래 이 식당이요.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입니다. 미국의 미트볼 스파게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탈리아 요리로 오랜 세월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집이 양이 많네, 원래. 예전부터 외식 메뉴, 도시락 반찬으로 인기였던 돈가스. 바삭바삭하고 쫄깃한 맛에 자꾸만 손이 가세요. 더 많이, 더 큰 돈가스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빅 사이즈의 왕돈가스가 인기입니다. 어릴 때 꼬마 돈가스 반찬이 되게 인기였잖아요. 그때.
아, 그렇죠. 저는 돈가스를 아직도 좋아하고요. 그 막 잘 두드려갖고 얇게 넓게 핀 거 있잖아요. 넓은 막 이렇게 얇은 왕돈가스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자, 그런데 손바닥보다 큰 왕돈가스로도 만족을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이 돈가스는 만족하실 겁니다. 이게 몇 인분이에요? 통돼지 아니야? 아니 저게 대체 몇 인분이에요? 자, 시선 강타라는 이 돈가스. 일본의 한 돈가스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일명 대왕 카레 돈가스입니다. 수북하게 쌓인 거대한 카레 라이스에 큼직하게 올라간 돈가스. 이 대왕 카레 돈가스의 중량은 무려 10kg. 칼로리는 38,000kcal입니다. 이 대왕 카레 돈가스 한 끼를 먹으면은 14일 한 2주치 식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함께 담아? 자,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서 선뜻 도전하기 힘드시다고 지금 다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도전 의지를 불태워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60분 안에 이 대왕 카레 돈가스를 다 먹으면 돈가스가 무료일 뿐 아니라 한화로 약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거 실제로 다 드신 분 있습니까? 어허. 그동안 일본의 유명 푸드파이터들이 10kg 대왕 카레 돈가스 정복에 도전했는데 하지만 번번이 실패. 제한 시간 내 완먹에 성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햄버거 가게에 가면 감튀를 먹을 것이냐, 치즈 스틱을 먹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 이 사이드 메뉴로 뭘 먹을지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 샌드위치 가게에 가면 사이드 선택권 박탈. 모든 사이드 메뉴를 한 번에 몽땅 다 드립니다. 아, 선택하지 말고 다 넣을 테니까 먹어라. 다 줘요? 감자튀김, 뭐 치즈 그 튀김 다 주는 겁니까? 뭘 뺄 권리는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사장님의 인심을 제대로 보여주는 이 샌드위치의 정체. 무려 6.3kg의 무게를 자랑하는 초대형 샌드위치입니다. 아니, 근데 뭐가 들어있길래 6.3kg나 되죠? 약 68cm의 갈릭 버터 브레드에 달걀 프라이, 치즈, 고기 패티 각 5개씩 가볍게 얹어주고요. 그에 약 680g의 소고기를 훈연한 파스트라미를 추가.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치킨 핑거와 치즈 스틱 10개씩. 거기다 양파링, 할라피뇨 페퍼, 베이컨, 감자튀김까지 이 세상 맛있는 것들을 전부 다 모조리 싹 다 쌓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샌드위치는 무려 약 14,280kcal. 이거 40분 안에 다 먹으면 이거 공짜입니다. 여기서 챌린지도 진행 중이라서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초대형 샌드위치 도장 깨기에 도전했지만 지금까지 800명 중 단 2명만 성공했다고 전해집니다. 야,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다. 저거 한 20분 먹으면 저거 한 10분의 1 먹을라나? 20분이요? 저는 5분 동안 저거에 한 10분의 1도 채 못 먹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가게에서는 이 샌드위치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목막힘 방지 쉐이크도 있습니다. 자, 이 쉐이크로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바닐라 아이스크림 30스쿱에 거기에 초콜릿 아이스크림 30스쿱 더 얹어요. 거기다 케이크, 쿠키, 프레첼 뿌리고 무려 휘핑크림 2통을 탈탈탈탈 털어 넣어서 듬뿍 채워드린다고 합니다. 어우, 배불러. 이게 더 매겠는데. 뭐가 이렇게 많어? 아니, 샌드위치에도 온갖 것들을 다 올려놓더니 아이스크림에도 다 넣네, 그냥. 자, 이렇게 음식에 진심인 사장님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여행 가면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아침에 즐기는 호텔 조식입니다. 아, 그럼요. 아우, 늦잠 자고 11시 가면 이상 짜증나. 조식을 놓쳤어. 아니 그냥 모닝콜 신청해. 모닝콜? 네, 호텔에다 부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게 있었어? 아, 너무 짜증나는 거 11시라면 그 10시 끝나잖아. 그리고 9시에 50분쯤 내려가잖아요. 맛있는 거 다 없어요. 평소에는 아침도 안 먹다가 여행만 가면 꼭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조식 챙기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거 드시면 하루가 아니라 한 3일은 든든하실 겁니다. 완전 저세상 스케일 빅 사이즈의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입니다. 저게 혼자 먹는 거예요? 저거 놓치고 체크아웃 하고 싶어요? 잠깐만, 나 여기 과자가 올라간 줄 알았더니 저것이 빵이구나. 빵이지. 아니 계란이 저렇게 일렬 종대로 쭉 써 있네. 영국 돈커스커에 위치한 한 어린이 체험 농장의 카페 메뉴입니다. 구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식의 꽃, 노른자의 탱글함을 그대로 살린 고소한 반숙 달걀 프라이와 겉바속촉의 해시 브라운은 물론이고요.
바싹하게 구워져 짭조름한 맛 자극하는 베이컨이 빠지면 서운하죠. 달달하면서 새콤해 입맛을 돋우는 베이크드 빈과 영국식 순대 블랙 푸딩, 거기에 익힌 버섯과 토마토 등등등 각 재료별로 12개씩 푸짐하게 담아서 예쁘게 줄 세우면 무려 135개의 음식으로 구성된 이름하여 터미네이터 3 완성입니다. 이후 10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이곳은요. 2012년에는 한 잡지에서 선정한 미시간 최고의 아이스크림의 등극.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단골에 멀리 타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지역의 명물입니다. 야, 근데 아이스크림은 사실 좀 상상 가능한 맛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가 그렇게 다를까 싶기도 하고. 자, 사실 이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 잭슨 지역은요. 낙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농장의 싱싱한 우유를 그대로 공수, 진한 고소함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이 탄생을 한 겁니다. 이곳에 가면 아이스크림의 정석 바닐라부터 민초단들을 열광케 하는 상쾌달달 민트 초코, 새콤한 맛으로 침샘 공격 제대로 하는 딸기, 오렌지, 파인애플 맛까지 무려 40여 가지의 수제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소영 씨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겠어요. 민초단이에요? 특히 민초단이고. 나 민초단이거든요.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아, 난 민초단 아니에요. 저는 반민초단이에요. 저도 반민초입니다. 어떻게 반민초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그 맛있는 거에다 치약을 짜 먹어요? 치약이 얼마나 맛있는데. 뭐라고요? 나 치약도 먹어요.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요, 여러분의 취존 제대로 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뭐야? 취향 존중이죠. 양은 안 존중해줬네. 아니, 다 드시라고. 아니 지금 저거는요 먹을 때 숟가락을 주나요? 뭐 삽을 주나요? 컵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저거? 삽도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아 삽도 있나요? 네, 모종삽 같은 거예요. 그 모종삽 정도는 줘야 먹을 것 같거든요. 보통 31가지 맛 아이스크림 가게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장 큰 사이즈가 1,200g입니다. 근데 이 아이스크림은요, 무려 4.54kg. 한 스쿱, 또 한 스쿱, 원 없이 푸고 또 퍼서 무려 21스쿱을 예쁘게 쌓아 달콤한 휘핑크림까지 듬뿍 얹어주면 전 세계 아이스크림 마니아들의 심장을 어택하는 특대형 아이스크림이 완성됩니다. 아니 근데 저거는 진짜 저 혼자 먹는 건 아니죠? 저거요? 저것도 챌린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보통 어린이들의 단체 생일 파티용 케이크로 많이 주문하는데요.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아이스크림에 더더욱 진심인 사람들은 일명 Dare to be Great 챌린지에 도전합니다. 혼자서 1시간 내에 다 먹으면 아이스크림 값이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되는 게 저 알바 시급 많이 줘야 됩니다. 왜요? 전환근이 이만할까, 전환근이. 저걸 생각해보세요. 21스쿱을 이렇게 뽑아주고 해야 한 명 계산이야. 또 손님 오셨어요. 21스쿱을 저 또. 매장 가면 아르바이트생이 다 트레이너들인 거 아니에요? 와 그거 생각도 안 했다. 자, 이번에 우리나라 먹자랄들을 사로잡은 디저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남 순천의 한 카페에 가면요. 빙수 하나 주세요. 두 분이세요? 저희 빙수 사이즈 아시죠? 이게 바로 K빙수다. 단박에 시선 강탈하는 대왕 빙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냄비 드립니다. 완전 근데 감성은 한국 감성이네. 양은 냄비는 뭐 한국 감성이네. K 빙수 같네. 아니 왜 그 유명한 빙수 가게 가면 놋그릇에 주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 느낌 좀 나네요. 친숙한 한국 감성에 넉넉한 한국 인심까지 더한 아름다울 친 사이즈의 대왕 빙수. 그리고 요즘 얼음을 곱게 간 빙수 스타일이 많은데요. 이거는 얼음이 어더덕 씹히는 옛날 추억의 빙수 스타일입니다. 우리 한 기자님 시절에 그 파란색 그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맷돌 같은 거. 게다가 멜론, 파인애플, 키위, 바나나, 오렌지 등 각종 신선한 과일에 쫄깃한 찹쌀떡과 팥, 시리얼, 그리고 입안에서 녹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소복히 쌓여 있는데요. 조금 더 아삭아삭한 것 같아요. 맛있다, 진짜. 이게 K 빙수네요. 그렇죠. 네. 와, 아니 진짜 뭔가 K 스타일이긴 한데 저것도 양이 감당이 되나? 나는 저것도 4명이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인심 가득 초대형 빙수의 가격은 8,000원.
가성비 갑이죠. 가격이 착하네요. 그럼요. 저 과일 양을 보세요. 대박. 착한 가격에 요즘 시국에 맞춰서 이렇게 감자탕 포장 용기에 배달돼 줍니다. 대왕 빙수를 맛본 사람들은요. 양만 많은 게 아니라 맛도 JMT. 엄마, 아빠, 동생까지 취향 저격. 재주문할게요라며 맛과 양의 대만족. 별점 5개 후기를 전했습니다. 아, 저거는 진짜 가족팩이네요. 그렇죠. 네. 넉넉한 양으로 인심을 사로잡은 짐승 용량 디저트. 욕심내지 말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쭉 늘어나는 치즈에 쫄깃한 도우, 각종 토핑들이 조화로움을 이루는 환상의 맛 피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피자를 나눠 먹다 보면 눈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맞아. 하지만요, 이 피자집에선 눈치 싸움이 필요 없습니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 한 피자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이 피자는 50명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만들어진 무려 가로세로 약 137cm 크기의 자이언트 피자입니다. 카페트 아니에요? 테이블인 줄 알았어. 테이블 본드. 테이블로 쳐도 큰 거 아닙니까, 저거는? 테이블 본드. 야, 아니, 뭐 덮고 자도 되겠는데, 이불처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마무시한 크기의 슈퍼 헤비급 피자가 탄생하게 됐느냐? 아, 피자가 너무 맛있어서 먹어도 또 먹고 싶어요. 이 집 피자 맛에 반한 손님들이 점점 더 큰 피자를 요구. 친절한 사장님은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처음에는 약 71cm, 그 다음엔 약 91cm, 그러다 결국 가로, 세로 약 137cm의 크기의 피자를 출시하게 된 겁니다. 아니, 저건 어디다 구워요? 저만한 후라이팬이 있겠죠. 어디다 아니, 그걸 어떻게 넣어? 저거는 이제 지게차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 포크 지게차. 이걸로 하나? 이 자이언트 피자를 만들기 위해선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최대 4명이 동원이 됩니다. 무려 9kg의 도우를 양탄자처럼 넓게 펴준 뒤 토마토 소스를 고루 발라서 자체 제작한 초대형 오븐에 1차로 구워주고요. 자, 또 오븐에서 꺼낸 피자 위에 약 3kg의 모짜렐라, 치즈 투척, 페퍼로니, 버섯, 각종 채소를 듬뿍 얹어서 다시 한 번 더 구워주면 완성. 이렇게 완성된 피자의 무게는 자그마치 24kg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혼자 못 들겠네. 저거는 근데 배달은 안 되겠네. 저거 늘 차가 없잖아. 자, 배달 궁금하시죠? 네. 됩니다. 배달 된다고, 저게? 그렇습니다. 특수 제작된 피자 운반 차량에 초대형 선반에 넣어서 가능한 건데요. 가격은 얼마예요? 24kg짜리 피자. 자, 이 피자의 가격은 약 26만 원인데요. 하지만 피자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 8명이 2시간 만에 완먹을 하게 되면 피자가 공짜. 거기에 약 110만 원의 상금까지 얹어줍니다. 아니 2시간이면 할만하잖아. 할만할 것 같은데. 아 계속 이게 소화. 거기다 8명이니까. 그럼. 놀면서. 형 같은 사람만 없으면 돼. 그래서 피클 집어먹고 막 그러지 말고. 진짜 열심히 했다니까. 게다가 피자 판매 수익금으로 노숙자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챌린지 실패를 무릅쓰고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니까. 아 좋네요. 뜻이. 그렇죠. 사실 순기능이죠. 그래야 또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곳은 길거리 음식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사우디카, 방콕, 태국입니다. 아, 맞아. 아, 카오산 거리 뭐 이런 데 가면 어우, 그죠. 자, 이곳 역시 길거리 음식 천국 그 자체. 어느 정도냐면 방콕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별로 다 다른 음식을 판매할 정도입니다. 와. 자, 두 기자님 뭐 태국 가보셨잖아요. 네. 태국 가면 이거는 꼭 먹는다 하는 길거리 음식 있습니까? 저 수레 하나에다 이렇게 판 얹어가지고 거기서 요리를 해주는데 정말 비싼 요리집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맛이었어요. 저는 쏨탐 좋아해요. 쏨탐. 썸땀. 상큼하죠? 우리로 치면 김치죠. 네. 아 너무 맛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 요리 뭐 두 분이 얘기하시는 음식 중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스트리트 푸드는 바로 카논부앙. 카논부앙은 태국 중부의 전통 디저트입니다. 쌀가루로 만든 묽은 반죽을 철판 위에 얇게 펴서 익히고요. 그 외 달콤한 코코넛 크림과 새우, 잘게 썬 코코넛, 튀긴 달걀 노른자 등으로 토핑된 카논부앙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형, 맛이 어떨까? 이거는 진짜 수백 가지 맛이 나오겠는데요? 그냥 원하는 걸 다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긴 그 전병 위에 각종 토핑을 올려서 먹는 거죠. 자, 겉은 전병처럼 바사삭, 속은 또 코코넛 크림 때문에 부드럽고 달콤.
특히나 새우 토핑은 단맛과 짭조름한 이 맛이 입안에서 단짠 파티를 벌입니다. 자, 그래서 태국에서 여행 중에 혹여나 더위에 입맛 없다, 당 떨어졌다 하실 때 이 녀석을 길에서 봤다. 그럼 일단 냉큼 사드십시오. 이게 초콜릿 또 사탕처럼 화학적인 단맛이 아니라서 쉽게 질리지 않는다고 하고요. 또 지친 기력이 급하게 또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방콕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먹다 보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삭. 또 한 입 사이즈의 카논부앙은 한 팩에 약 10개 정도를 넣어주는데요. 많이 넣어주네. 이 가격이 20바트에서 한 30바트, 단돈 1,000원의 행복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여름 휴가 때 태국 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 달콤한 카논부앙 꼭 드셔본. 스트리트푸드의 지존, 먹거리 천국 대만. 자, 그중에서도 대만 속 작은 대만으로 불리는 지우포는요. 홍등이 빛나는 아기자기한 골목길과 더불어 누가 크래커, 펑리수, 땅콩 아이스크림 등 스트리트푸드의 먹지 순례지로 꼽히는데요. 이 먹지 순례지 지우펀에서 요즘 이거 안 먹으면 지우펀 헛다녀왔네 라는 소리를 듣는 스트리트푸드가 있습니다. 바로 위위안인데요. 별스타그램 대만 여행 먹방 인증샷에 절대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떡보다 더 탱글 한 알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요. 고소한 미숫가루 맛도 나고 부모님도 엄지척했네요. 자, 이런 후기를 들으니 어떤 음식일지 더 궁금하시죠? 자, 위위안은 토란 우에 둥글원. 말 그대로 토란을 갈아서 동그랗게 빚어 끓여낸 음식인데요. 토란. 이게 차가운 게 있고 뜨거운 게 있는데 다소 습한 날씨인 대만을 여행한 한국 분들이 시원한 위위안을 먹고 떡빙수라고 칭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달달한 시럽에 담가 얼음을 곁들인 빙수 베이스에 찹쌀떡과 젤리의 탱글탱글함을 섞은 쫄깃한 경단, 또 달달한 팥과 구수한 맛의 녹을 함께 음미하다 보면 타이완 위위! 오랜만에 나네. 네, 오랜만에 나왔죠. 콕 집어서 위위한 맛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제일 맛있는데. 지우펀에 가게 엄청 많죠. 그러니까. 자, 지우펀의 먹거리 골목거리인 지산제와 지우펀의 하이라이트 홍등 계단이 이어진 수치루가 만나는 지점에서 왼쪽 언덕 방향의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시다 보면은 오른쪽에 위치한 꼭대기집 A 매장이 나옵니다. 자, 저기 보이시죠? 자, 노포 느낌 물씬 풍기면서 세월이 흔적이 보이는 허름한 건물에서 팔고 있습니다. 가게 안에 딱 들어가시면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은 지우펀의 풍경을 저렇게 바라보면서 와, 정말 저기서 저거 꼭 먹고 싶다. 네. 대만 가시는 분들 2번, 아니 3번, 4번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은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약간 쫀득쫀득하게 만든 와플인가요? 색깔이 특이하네. 이것은 와플인가 떡인가. 그 정체가 궁금해서 도저히 안 먹고는 못 베긴다는 와플 떡입니다. 와플인가 떡인가 하더니 이름이 와플떡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와플떡이 스트리트푸드 파이터들을 더 애타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만 열리는 동대문 디플라자 광장의 플리마켓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와플의 나라 벨기에도 감탄할 와플떡. 말 그대로 떡을 와플 기계에 딱 1분 30초 구워낸 스트리트푸드인데요. 아, 진짜로 그 와플 틀을 사용해가지고 떡을 구워냈다고요? 그렇죠. 보세요. 저거 진짜 발상의 전환이다. 저걸 이제 한 입을 앙 베어물면 이 떡이 쫀득쫀득한 게 뭐랄까 아름다운 저항감이 겉은 누룽지처럼 바삭하고 속은 모짜렐라 치즈처럼 쫄깃하고 쫀득한 와플떡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일단 떡 종류만 쑥, 현미, 흑미, 단호박 4가지. 또 겉면에는요 토종꿀을 내리고 난 뒤 걸러서 모아둔 밀랍을 들기름과 섞어서 녹여서 발라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밀랍이 떡을 더 쫄깃하게 하고요. 소화까지 쑥쑥 잘 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좋다. 기발합니다. 자, 여기에 떡과 진짜 환상 케미인 꿀까지. 꿀을 발라줘. 꿀을 발라야지. 있어야 돼. 조청이나 꿀 발라야 돼. 와플떡 사이사이로 아카시아 꿀을 착착착
고소한 콩가루까지 뿌려서 한 입을 앙 하고 물면은 천상의 꿀맛이 목에 착 감기면서요. 목구멍에 걸렸던 미세먼지가 쑥 내려가는 기분까지 들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와플은 메이플 시럽인데 또 떡이니까 꿀 발라야죠. 당연하죠. 조청이나 꿀이죠. 자, 다음 특종은요. 홍콩 앤 마카오 라이벌 미식 대결. 먼저 홍콩 대 마카오 디저트의 자존심 에그타르트. 홍콩이 이기지 않나? 홍콩이 그저 소거리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생각이 좀 달라요. 왜요? 오기자 어디입니까? 마카오팬이? 저는 마카오 팬. 마카오. 자, 제가 두 분에게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그타르트, 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홍콩 스타일과 바삭하면서 달달한 마카오 스타일을 전격 비교합니다. 에그타르트의 시작은 포르투갈의 에그타르트가 마카오에 전해지면서 발전하게 된 건데요. 원조! 이후에도 홍콩에도 전해져서 홍콩식 에그타르트의 정석인 타이땡 베이커리에서 처음으로 홍콩식 에그타르트를 개발합니다. 1954년부터 무려 60년 전통 명품 에그타르트가 탄생한 겁니다. 홍콩식 에그타르트는요, 얇은 쿠키 타르트지에 노란 커스터드 크림을 넣어서 오븐에 굽는데요. 그래서 고소하고 담백한 달걀 맛이 풍성하게 그 자체입니다. 퍼석해. 네, 아니죠. 여기는 부드럽습니다. 한입 베어 물면 촉촉한 커스터드 크림 필링이 입안을 촉촉하게 채우면서 현란한 웨이브를 줍니다. 아니, 맛은 있는데 달걀 풍미가 확 전해지잖아요. 맛은 있는데. 재료 본연의 맛 아닙니까? 자 이제 거기는 태우면 안 페리 돼요. 타고 넘어와. 아, 그래요? 마카오 와. 네, 페리 타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원조는 나야 나 하면서 등장하는 마카오 에그타르트. 마카오식 에그타르트로 유명한 곳은 어디냐? 카페 이나비입니다. 여기는 뭐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늘 붐비는 곳이에요. 아 장난 아니에요? 네. 이 마카오식 에그타르트는 오리지널 포르투갈 스타일에 가까운데요. 페스츄리 안에 커스터드 필링이 살짝 캐러멜화돼서 거뭇거뭇한 게 특징입니다. 아 바삭하지. 바삭바삭한 페스츄리를 한 입 깨물면 이미 입안에서는 순간 삭제, 순삭, 달달함이 식도를 타고 녹아내립니다. 아 그래서 이 두 에그타르트에 대해서 진짜 달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홍콩 에그타르트가 한 수 위다. 그치. 전 기자처럼 아니면 오 기자처럼 마카오 에그타르트의 달콤함에 중독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 이런 설전이 늘 있을 정도입니다. 이 꿀꿀맛떡, 바나나떡, 카스텔라 인절미 등 우리나라 전통 디저트인 떡에 퓨전이 더해져서 SNS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일명 떡 대란, 떡 품절 대란이 불었는데요. 저런 거 다 보셨습니까? 저런 거? 저는 떡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스트리트 푸드 맛집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전국 각지의 유명 떡집 중에서도 단연 이슈인 곳. 대구 찹쌀 꿀떡입니다. 아, 저 비주얼 봐. 꿀떡은 뭐 모를 수가 없잖아요. 꿀떡이 맛없기 쉽지 않죠. 몰랑몰랑하게. 어. 예. 아우 맛있겠다. SNS 떡 대란의 중심인 이 찹쌀 꿀떡은요. 그동안 먹은 꿀떡은 다 가짜였다. 진정한 꿀떡을 만났다. 라며 이 떡을 영접한 이들이 SNS에 간증하면서 입소문을 제대로 탔는데요. 떡순이들의 성지인 대구 남구 봉덕시장에 위치한 피떡집으로 가봅니다. 어허. 짜장 아닙니다. 팥죽에 새알심 들어간 거 아닙니다. 뭐요? 이게 바로 흑설탕입니다. 아, 그래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 꿀맛 좀 보시겠습니까? 하셨어요? 가져왔습니다. 아, 오늘 직접 보니까 더 짜장 같다. 짜장 같다, 진짜. 아니 생긴 거에 겉표면에 이 흑설탕이 흐르는 거 봐요. 이거 마치 무슨 뭐 시럽 같기도 하고 정말 예술이지 않나요? 향이 너무 좋아. 이 떡 향이. 이게 소스가 진짜 매력적이네요. 이게 사장님이 절대로 안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 보시는 흑설탕 그게 아니에요. 설탕의 단맛을 어떻게 뺐는지가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이게 단 게 아니라 달짝지근? 아무리 많이 이걸 찍어도 달지가 않아요.
그냥 그 몽글몽글함의 결정체인 것 같아. 몽글몽글한 맛. 근데 진짜 그 보통 꿀떡을 이렇게 베어 물어서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 요거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래. 꿀떡 먹으러 진짜 대구하면 꼭 가야겠네요. 이거는 가서 먹어야 돼. 네, 이건 가서 먹어야 돼, 이거. 이건 진짜 가서 먹어야 돼. 순식간에 꿀떡꿀떡 넘어가는 마성의 찹쌀 꿀떡. 대구에 가시면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뭐 이건 과일이잖아요. 거기다가 뭐 복숭아? 복숭아는 이미 좀 약간 철 지나지 않았어요? 앙 하고 깨물면 새콤달콤한 과육이 흘러나올 것만 같지만요. 향긋한 복숭아 향과 사과 향을 품은 앙금이 짜장. 진짜 과일이 아니라 강원도 원주의 명물인 복숭아빵과 경북안동의 명물 사과빵 되시겠습니다. 야, 저걸 빵으로 저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 빵으로 만든 것도 신기하지만 빵을 저 모양으로 만든 것도 너무 신기한데? 기가 막히죠. 근데 먹으면 또 복숭아 맛이 난다는 거잖아. 향이 나죠. 예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에 달콤함 한가득. 보자마자 눈호강, 먹자마자 황홀경을 선사하는 지역 명물 빵.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오상진 기자의 고향 어딥니까? 저 울산이죠. 울산의 마스코트 뭐죠? 오상진이죠. 동물 중에 아 그래요? 저도 자부심이 있긴 한데 공업의 도시라 사실 뭐 이렇게 디저트로 유명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울산 사람이 울산을 몰라요. 왜요? 울산의 마스코트는 바로 고래 아니겠습니까? 고래입니다. 울산의 마스코트 고래를 형상화한 고래빵. 그래? 태화강 심리 대숲길을 모티브로 한 대숲빵. 저런 게 있었어? 그럼, 저 죽통같이 생긴 거지 먹는 거예요? 그럼요. 저게 누가 봐도 롤케이크잖아. 포항의 시화로 만든 장미빵. 완도의 특산물 전복빵. 이것도 빵이에요? 지금 야 저거 완전 버터구이 전복처럼 생겼네. 그렇죠. 각 지역의 다양한 명물빵이 우리의 입과 눈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저 동네만의 특색을 살렸다는 게 이게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멋있다. 자 이번 특종은 전국의 빵순이 빵돌이 분들께 저 오 기자가 자신 있게 소개를 해드리는 디저트 핫플입니다. 파이를 사랑하는 파이 피플의 성지입니다. 자, 이 파이 맛집이 유명한 이유 그 비주얼만 보셔도 이해되실 겁니다. 아우 이쁘다. 자 일단 눈이 너무 즐겁죠 여러분? 자 이곳의 파이가 특별한 이유 첫 번째 남다른 비주얼. 자, 얇고 둥근 일반적인 이 넓적한 파이와는 달리 길쭉한 사각형 모양의 파이에 통째로 아낌없이 올린 토핑들. 촉촉한 커스터드 크림과 크리스피한 식감의 오트밀 등이 겹겹이 풍성하게 채워져 있어서요. 비주얼 미쳤다. 재료들 존재가 확실하네. 나도 인별그램 올려야지. 저건 먹어야 해. 오늘부터 내 먹힌리스트에 추가. 디저트 덕후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여기 파이가 스페셜한 이유 두 번째, 바로 스페셜한 토핑입니다. 다른 곳에서 먹어보지 못한 색다른 파이들을 맛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달달한 밤조림과 풍미 가득한 밤크림이 어우러진 보니밤 파이와 불맛 살짝 가미해 노릇노릇하게 구운 옥수수에 크리스피한 오트밀이 어우러진 옥수수 파이가 인기의 양대 산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숨은 강자인 바질 토마토 파이. 호불호가 확실한 바질이 들어가 있지만 주구장창 이 바질 토마토만 싹쓸이할 정도로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적인 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 셔벗처럼 사각한 또 아이스 홍시가 들어간 홍시 파이. 달달한 바나나가 묵직하게 입안을 채워주는 초코 바나나 파이까지 하나하나가 독보적인 맛을 자랑해서요. 한 입 베어무는 순간 파이 하나 먹는데 무슨 줄을 서냐던 제 남자친구도 살면서 먹어본 파이 중에 제일 맛있대요. 속이 꽉 찬 맛. 이렇게 감탄사 연발, 극찬 후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이 파이 맛집은 입소문에 입소문을 탄 끝에 오픈 1시간 전에 가도 웨이팅이 있을 정도고요. 한정 수량만 판매하기 때문에 뭐 먹을지 망설이다간 매진되기 일쑤. 그런데 파이 진열대 앞에선 종종 이 독특한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신중해야만 해. 사람들이 그토록 신중했던 이유, 바로 1인당 4개 구매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왜냐면 뒤에 계신 승질을 분들도 내. 먹어야지. 한 명이 다 싹쓸이 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오색 찬란한 파이들의 향연, 우리의 디저트 배를 풍족하게 채워주는 소문난 파이 맛집이었습니다.